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버려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경찰 예산 삭감과 인력 감소, 치안 당국을 적대시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른 경찰 사기 저하, 특히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정책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해진 치안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LA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경찰 인력 보강을 통해 치안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증오범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수십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지하철 철로로 60대 여성을 밀쳐 살해한 범인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판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검찰은 아시안 증오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LA에서는 각종 강력범죄 급증으로 치안 공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약화의 가장 큰 원인들은 경찰 예산 삭감과 인력 감소, 치안 당국을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경찰 사기 저하, 또 범죄자에게 관대한 정책 지속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앞선 요소들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해진 치안력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LA 시장 선거 출마 후보들도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안 약화와 이유, 그에 따른 전망, 이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LA시의 치안 약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맞습니다. 사실 이 치안력 약화라는 것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줄 모를 정도로 이제는 심각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국가 그리고 민생의 기본은 국방과 경제, 공공사업, 치안 등으로 좁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소위 큰 정치와 작은 정치라고 나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큰 정치라 함은 국가적인 사업, 그러니까 국방과 경제, 정계가 결정을 해서 이 국가를 주도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다음은 작은 정치입니다. 작은 정치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정치라고 하면 국가 차원의 대외적인 정책이 아닌 집안 단속이라고 하죠. 내수 경기와 공공사업 그리고 치안입니다. 그런데 치안, 즉 집안 단속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범죄율 급증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정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LA에서 이 치안 약화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떼강도와 미행강도, 자동차 부품 절도, 총격, 물품 파괴와 업소 약탈 등입니다. 치안력이 강하지 않았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최근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이 취재했던 음식점 연쇄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새벽에 남성 용의자가 돌과 같은 물체로 로데오 갤러리아 인근 음식점 3곳들의 유리창을 깬 뒤에 침입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취재 중 알아낸 사실은 원래 이 용의자는 음식점 한 곳을 더 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곳을 턴 뒤에 한 곳을 더 틀려 돌을 던졌는데 이 음식점 유리창이 강화유리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3곳이 피해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대를 돌면서 한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인터뷰를 한 뒤에 치안 약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놀랍지도 않다는 말은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는 치안 강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선 사건들이 최근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에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인들은 도대체 LA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길래 거리를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치안이 약화되어 버렸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정계에서는 뭘 하고 있길래 개선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전개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될 텐데, 자, 앞서 치안 약화에 따른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실질적인 원인들을 좀 알아보겠는데, 도대체 왜 치안이 약화돼 버린 겁니까? 네, 우선 지난 2년여에 걸친 사회적 분위기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2년여에 걸쳤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치안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굳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2년여라 함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죠. 그리고 이 2년 사이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치안 약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에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이 단순하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불문율이었습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마스크를 포함한 안면 가리개는 감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마스크를 포함한 안면 가리개는 사실 범죄 용의자들이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인물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 착용은 보건당국의 위생지침으로 인해서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디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신원을 가린 뒤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치안당국 내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현재는 위생지침이 완화됐고 이제는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현재까지도 혹시 모를 확진 위험으로 인해서 쓰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이 범죄율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용됐다는 겁니다. 자, 앞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범죄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난 2020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합니다. 이 목을 누르는 제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했고요. 이를 찍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 다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이던 당시 약탈과 방화 등 소요 사태들이 잇따랐습니다. 이 LA에서도 베벌리 힐즈와 헐리우드, 한인타운, 다운타운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안 약화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연관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들을 넘어서 이 전국 치안 당국 전체를 비난했죠. 이 시위 현장을 취재했을 당시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진했고요. 이 치안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한 뒤에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발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흥분해 있던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죠. 이 지나가는 경찰차에 물병과 돌을 던지는가 하면 이 출동한 경찰이 주차해놓은 경찰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현장에서 제가 본, 그러니까 불에 타고 있던 경찰차만 3대 정도 됐었는데요. 이때부터 치안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러한 여론 형성의 여파는 정계에까지 미쳤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정계가 LAPD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지금에서야 이 LAPD가 무슨 잘못이 있었냐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이 당시는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위신은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이 그런데다가 LA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 입에서는 이 경찰 조직을 아예 와해해버리고 이를 주민들이 이끄는 치안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경찰 조직은 와해시키지 못하니 이 예산 삭감을 단행하는데 무려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1억 5천만 달러 예산 삭감은 즉시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고요. 이 당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한 경찰서 3곳을 폐쇄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인 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 운동도 벌어졌었죠. 이 올림픽 경찰서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직은 예산이 삭감된 만큼이나 축소돼 버렸습니다.
이 인력이 줄어든 만큼 경찰들의 순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 경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범죄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잠하던 노숙자들이 연루된 사건들도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이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니까 이 경찰 조직을 와해해야 한다고 외쳤던 일부 시의원들은 말 바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경찰 예산을 늘려야 하고 경찰 수를 늘려야 한다고 여론을 잠재우기에 나섰고요. 이는 곧 치러질 LA 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자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LA 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 볼 수가 있듯이 주요 공약이 경찰력 강화 또 치안 강화죠. 맞습니다. 이 현재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그러니까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 조 부스카이노,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리카루소 후보 등은 경찰 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더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이 후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찰 예산 삭감을 단행했던 과거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장이 되면 이를 돌이킬 수 있고 치안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약해져 버릴 대로 약해져 버린 치안을 강화한다는 이 공약은 유권자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 선거를 앞두고서야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이 현재 후보들 가운데는 LA 시의원과 검사장을 포함해서 현직에만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경찰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조 부스카이노가 유일합니다. 이 조 부스카이노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여론이 형성돼야 이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냐는 것이죠. 이 LA시 예산이 적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짚는 부분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외친 시의원들 지금은 왜 조용하냐는 것이죠. 이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을 의식해 내렸던 정계의 결정에 대한 여파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 점도 치안 약화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상진 전 LAPD 수사관은 앞선 요인들로 인해서 경찰들의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데 사기가 왜 중요하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치안 당국에 다소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 이 경찰들은 사건에 투입돼서 용의자들을 체포할 때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 다수는 경찰에 반항하거나 심지어는 갖고 있는 무기들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제압에서는 강경 진압이 이뤄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이 극도로 발달한 현재 용의자 제압 도중의 상황은 고스란히 온라인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 각종 SNS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 한상진 전 수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적법한 절타제로 용의자를 제압을 해도 이 온라인에 올라갈 때는 메시지는 경찰에 호의적이 않다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하는 악플입니다. 이러한 영상과 메시지는 고스란히 경찰 조직 또는 정계에서 이슈화될 수 있고요. 자칫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경찰들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이 범죄자 검거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다 보니 치안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LA 치안 약화의 앞선 배경과 요소들로 인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약화된 치안 어떻게 강화할 수 있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